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딱 2년이 될 것 같은데요. 2년이 지나면 전국에 있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참 큰일인데요.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데 전세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들어갈 마땅한 전세집조차 없다는 것이 지금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참 큰일이라는 겁니다. 언론의 기사인데요. 전세금 70억 들고 잠적, 실소유자 고의 부도가 의심된다는 거고요.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피해액이 70억이라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오피스텔과 빌라와 아파트까지 합치면 100억대 전세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소유자는 도망갔다는 것이죠. 굳이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사기다라고 말을 단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사례로 놓고 본다면 전국 오피스텔 전세 중에서 불안하지 않는 오피스텔 전세가 솔직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9천이야. 불안하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성이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땡땡 오피스텔이에요. 보면 분양 면적이 55제곱미터고 실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이죠. 실제 사용 평수는 한 8평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세금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똑같은 면적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오피스텔 똑같은 면적인데 매매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전세가 1억 1천인데 매매 금액이 1억 1천이라. 불안하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보면 똑같은 평수인데요. 매매 금액이 9,800만 원짜리도 이처럼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매매 금액이요 9,300만 원짜리 매매 매물도 있다는 거예요. 매매 금액은 9,300이고 전세가 1억 1천이야. 그러니 문제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에 전세금 1억 1천을 주고 들어갔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9,300, 9,500, 9,800인데 전세 금액이 1억 1천이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이 집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그냥 경매당하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럼 이 오피스텔 전세 안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피스텔의 이 면적의 전세 매물은 요거 하나 딱 1억 1천짜리 한 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라도 주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나도 한 2, 3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데 또 오피스텔 산다는 건 위험해. 생각해가지고 그냥 전세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월세는 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월세 내기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하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요 전세 한 건이라면 요 금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좀 더 자료를 좀 조사해 보면 최근 매매 실거래 가격이 9,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2021년 8월 14일, 즉 저번 달에 8층 65제곱미터, 지금 전세는 55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세보다 더 큰 면적이야. 더 큰 면적이 저번 달에 9,400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참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신 분 입장이라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제가 연구한 바는 그래요. 한국부동산원의 경기도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시간적 범위, 즉 시기를 놓고 본다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 달까지입니다. 어때요?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가 이처럼 우하향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의 기점에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초반까지 이처럼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0년 7월 달부터 경기도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 지수는 이처럼 급등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급등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 2020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임대차 입법 시행이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요.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이처럼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반전됐다. 하락하는 오피스텔 가격이 이제는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지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 1월 달부터 2020년 6월 달까지 경기도 지역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이처럼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7월 달 이후 이처럼 경기도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지수 또한 급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요.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죠.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한번 놓고 보세요. 2020년 6월 달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가 2020년 7월 달 이후 급등을 했고요. 전국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 또한 2020년 7월부터 이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하니 임대차 입법. 그래서 제가 임대차 입법은 진짜 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전세 가격 급등으로 현재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요.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70%에서 95%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로 높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은 앞서 보셨죠?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대비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위험을 안고 들어간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이야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매매 금액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 들어간다 하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2, 3년 뒤, 길게 본다면 3, 4년 뒤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도래가 되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전세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부터 아파트 전세값 최대 20% 상승, 이제는 역전세까지 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역전세 현상, 전세값이 역대 최고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피스텔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이야기가 아니죠. 아까 우리가 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라는 겁니다. 매매 금액이 9천만 원대인데 전세가 1억 1천이라는 거. 그러니 이처럼 오피스텔 역전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에 감사원은 갭 축소, 즉 역전세 시 사고가 급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그의 전세 보증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 등 상황 발생 시에는 보증사고 급증 우려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그러니 참 큰일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세 들어가시기 전에는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설마 우리 집이 경매 당하겠어? 아유 좀 빚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주인이 주택이 많다잖아. 이거 말고 오피스텔도 많이 가지고 있다잖아.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죠.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 더 위험하죠.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오피스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너지는 거 쉽지 않아요. 아파트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너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10채 가지고 있고 100채 가지고 있다.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사고는 터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주택 소유자가 다주택, 그냥 오피스텔을 그냥 수십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성이 더 커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전세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간단히 전세 들어갈 때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 그냥 핵심만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대출 있는 집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담보 안 돼요. 우리 집 101호만 담보 있다.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대출 있는 집은 이제 건너뛰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 안 되는 집, 보증보험 안 되는 곳, 이런 집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매매가 대비 아파트 전세 비율이 70 내지 80% 이상이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매매가 대비 오피스텔의 전세가 60 내지 70% 이상이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집은 가능하다면 여러분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짧으면 2년, 3년, 길면 3, 4년 안에 주택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면 가장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곳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전세다. 그러니 전세로 들어가는 우리 세입자들이 더 각별하게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